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조선일보의 분석 기사인데요. 주희연 기자가 잘 분석했는데 그 정봉주 탈락하는 거 어떻게 탈락한 건가에 대해서 잘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제목이 이연주 몰표 작전, 정봉주 탈락주엔 개딸 조직력. 부제목은 1위였던 정봉주 왜 6위가 됐나 의아했잖아요. 이걸 잘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둔 17일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엔 정봉주를 밀어내기 위해 이연주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선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았다. 이때까지 정봉주 전 의원은 누적 득표율 3위, 이연주 의원은 6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의원을 당선권에 올려 친명과 각을 세우는 정봉주 당선을 막자는 개딸 걸기령이 떨어진 셈이다. 일부 친야 성향 유튜버도 이연주를 뽑아야 정봉주가 탈락한다고 홍보하며 거들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선 정봉주 낙선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선 초반 1위에 오르고 각종 구설수 속에서도 막판까지 상위권을 지키는 등 나름 저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투표함을 열자 이연주 의원에게 득표율 0.6%포인트 차로 패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탈락했다. 정봉주를 떨어뜨리자는 막판 개딸들의 응집력이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경선 초반만 해도 정봉주는 개딸들의 타깃이 아니었다. 오히려 윤석열 탄핵 같은 선명성 있는 구호를 앞세워 개딸의 환심을 샀다. 초반 현역 의원들을 제치고 1위로 치고 나선 것도 개딸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정봉주 의원이 7월 20일에서 21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실시된 지역순회 경선에서 연이어 1위를 하며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친명계 내부에선 대표 옆자리에 앉는 수석 최고위원 정봉주는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목발질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정봉주 의원이 지도부 전면에 나서는 건 이재명의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차기 대선을 목표로 중도층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한 이재명으로선 강성인 정봉주와 매일 카메라 한 화면에 잡히는 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은 자기 유튜브에 최고위원 경선 3, 4위 머물던 김민석 의원과 함께 출연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고 했다. 개딸들은 이를 명심은 김민석이라고 받아들였다. 이후 7월 27일에서 8월 4일 부산, 경남, 울산, 충청, 호남 경선을 거치면서 정봉주 의원은 1위를 김민석에게 내줬다. 이때까지도 개딸들이 정봉주 의원을 비토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SBS 라디오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하면서 기류는 바뀌었다. 정봉주가 그럴 리 없다는 비호파, 정봉주를 탈락시켜야 한다는 반대파로 갈려 논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정봉주는 해당 발언을 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12일엔 기자회견을 열어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 이재명 파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했다. 극소수의 이재명 측근이 문제라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 나름의 승부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봉주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개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봉주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큰 무당층 환심을 사기 위해 정략적으로 명파리 발언을 했다는 말도 퍼지면서 개딸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최고위원 경쟁자들도 모두 정봉주 의원을 비판했다. 개딸들이 정봉주 낙선을 위해 결집하면서 정봉주는 17일 서울 경선을 거치며 3위로 한 단계 더 떨어졌고 18일 최종 집계에선 6위까지 밀려 탈락했다. 18일 최종 집계된 정 전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 5위, 여론조사 6위, 대의원 투표 7위로 종합 6위였다. 정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측근들이 경선 기간 내내 전방위로 조직적인 방해를 했다고 했다. 자, 이렇게 주희연 기자가 정리를 잘해줬는데요. 민주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한판 승부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전서부터도 정치학자들이 이 중우 정치를 비판하는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대론자들은 지금 2020 몇 년에 대명천지의 중우 정치가 웬 말이냐. 그리고 모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과거에는 광장 정치, 다시 말해서 모집단이 작기 때문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그 정치판을 뒤흔들고 뭐 왕을 끌어내리고 이럴 수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뭐 SNS가 발달했고 예를 들어서 뭐 투표를 전 국민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모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 강성 팬들의 중우 정치가 크게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반대론자도 있었는데 그 반대론자들을 보기 좋게 연맥인 게 이번에 민주당 선거입니다. 85%인가 80몇 퍼센트, 90% 가깝게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은 뭐 200 몇십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0 몇십만 명이 선거에 응하지 않았어요. 특히 호남에서는 기토했습니다. 20% 정도 투표에 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텃밭에서도 외면했고 전체적으로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30몇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개딸들이 많은 거 같지만 개딸들이 몇백만 명이 안 돼요. 요란한 거 그죠? 이번에 투표에 참여한 뭐 예를 들어 정봉주를 떨어뜨리는데 참여한 그러니까 그 30몇만 명도 다 정봉주를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개딸이 많아봐야 이제 뭐 20만 명 뭐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20만 명이 시끄럽게 댓글을 달고 시끄럽게 전당대회 같은데 몰려다니고 이재명이 무슨 행사하는데 몰려가서 그 몇만 명이 소리 지르고 피켓을 드니까 이제 기존 정치인들이 겁을 먹고 여기에 이제 벌벌 떨고 대의원들이 벌벌 떨고 그런 거. 대의원 표가 민주당은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중우 정치가 가능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이잖아요. 거기에 20만 명. 많게 잡은 겁니다. 그것도 20만 명을. 거기에 좌지우지 돼가지고 투표율이 90% 가까이 나와서 득표율을 90% 가까이 받은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게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정봉주 탈락도 그래요. 어떻게 여기 그래프로 잘 그려놨는데 1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2위가 되고 그래도 그때까지 누적 득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5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이 무슨 명파리 발언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누적 득표수를 다 깨고 어떻게 6위로 밀려나느냐. 그리고 이현주는 국힘당에서 간 사람이에요. 개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국힘당에서 간 사람들을 좋아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몇만 명이 조직적으로 하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럼 몇만 명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은 200 몇십만 명의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만 명의 조직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이재명이 북한처럼 90% 가까이 득표를 한 게 이게 독재로 망하는 거고 정봉주가 그렇게 표를 많이 얻어놨는데 1위 하다가 6위로 가는 이 말하자면 응집되고 얼마 안 되는 당원들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딸들의 중심이 이재명인데 이재명 감옥에 안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이재명이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히는 순간 민주당은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그 개딸들 어디로 가겠어요? 그 개딸들이 다시 정봉주 지지할 거예요? 아니면 그 개딸들이 무슨 김민석을 옹립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 거예요? 그냥 개딸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일보의 주희영 기자가 잘 분석을 했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최근에 한동훈을 손절하는 분위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을 그렇게 빨아제끼더니 이 개딸들의 폐해가 한빠들한테 보이기 시작했다. 한빠들 개딸들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한동훈 지지자들을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이제 조선일보도 아는 거죠. 이런 그 깊숙한 부정선거라든가 깊숙한 이 중우 정치의 폐해 이런 것까지 지금 신경은 못 쓰더라도 딱 봐도 개딸의 피해는 아니까 한딸의 피해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도 아마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도 나오는 건데 한딸들은 개딸보다 숫자가 더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지금 휘둘리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민주당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이제 곧 망합니다. 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또 이합집산 해가지고 다시 또 좌파 정당이 나오겠죠. 그거야 뭐 좌파가 아주 싹 작살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의 민주당은 망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망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현상이 이번에 나온 거다. 그러면 국힘당은 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한빠들은 자중하라. 얼마 안 되는 한빠들이 그렇게 설쳐대고 이재명 따라하기를 하다 보면 이재명과 함께 망한다. 근데 지금 조사 들어갔죠? 한동훈에 대해서 공수처도 조사하고 검찰, 경찰 다 조사 들어갔어요. 한동훈 댓글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아니게 그 홍위병처럼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택동도 결국 나중에 망했잖아요. 히틀러도 망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안 돼요.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어떻게 되나.